지난 애기에서 저는 자식의 삶에 대한 간섭이라는 사랑의 짐을 내려놓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고 난 후에도 여전히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40년의 세월 동안 굶어 터지지 않은 또 하나의 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병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화를 밖으로 내지 않고 속으로 사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30년 전 시누이가 했던 모진 말, 남편이 제게 남긴 상처,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놓은 앙금은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크게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기억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잊으면 나를 괴롭힌 그들이 이긴 것이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문해왔지요. 하지만 그 앙금은 저를 아프게 할 뿐 저를 괴롭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잔소리를 멈춘 후 저는 민준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저에게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엄마는 왜 매일 밤 한숨을 쉬세요? 민준이가 어린 시절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렇지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 한숨 속에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제 삶에 대한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의 불안함을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완벽한 살림을 추구할 때도 아들의 삶에 간섭할 때도 민준이는 제게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내려 해도 제 안의 화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제 화병을 아들에게 대물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제가 잔소리를 멈추자 아들은 제가 혹시 또 다른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은 아닌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안심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깊은 위기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제 관절염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과도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많으십니까? 몸이 이렇게 아픈 것은 마음이 많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 의사의 말이 제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제 관절염은 아들의 걱정 때문도 아닌 제가 스스로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화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고문하면서 내가 아파야 그들이 내가 겪은 고통을 알겠지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과장 대신 현실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파서는 안 됩니다. 아들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저 자신을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화병을 놓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절대로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첫째, 원망 내려놓기. 30년 전 시누이에게 들었던 모진 말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럴 힘도 그럴 가치도 없다. 그들이 나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에너지를 주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둘째, 용서의 재정이. 저는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평화를 허락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 행복해야 할 당신의 남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짐 설정. 이제부터 저의 짐은 완벽한 살림도 자식의 성공도 아닙니다. 저의 짐은 오직 오늘 하루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미움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제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에 따뜻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곧 아들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제가 이 용기를 바탕으로 아들과 어떻게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시작했고 잃어버렸던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내려놓음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